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1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cm가량의 눈이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일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예정이라 이번 추위가 일요일까지 좀 길어질 거고, 그래서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 이동이 잦으신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관리, 특히 몸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는 강풍주의, 그리고 경기 지역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동했다고 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궁서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그렇게 건강 유지 잘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2월 12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볼 거고 주식시장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 미쓰리가 크게 하나 예언을 한 게 있죠. 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국제 유가는 무조건 반등할 겁니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표현을 7일의 기적? 이게 비스무리하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핫다 주식 매매를 할 때도 7일 만에는 무조건 반등하는 그런 좀 모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그래? 그럼 무조건 7일 만에 반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6거래일 동안 하락한 것을 찾아서 7일 만에 반등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풀베팅을 하시거나 집을 파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7일째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6일째 반등하는 일도 있고요. 5일째 반등하는 일도 있고요. 8일째 반등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7일 만에 무조건 반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면 7일째 반등하겠네 라는 그런 예측과 그런 전망들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죠. 자, 제가 왜 12월 12일 뉴욕 증시에서 국제 유가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냐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국제 유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문제는요, 지난주 금요일 국제 유가 시장에서 나온 이슈들을 보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공급 차질 우려감, 즉 국제 유가가 상승해야 되는 요인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를 꾹꾹 눌렀죠. 그래서 제가 11월 말부터 여러분들께, 여러분, 쟤네들이 산타랠리를 만들려고 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쟤네들이란 윤석열 정부나 국진당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을 핸들링하는 그 큰 손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랠리를 만들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대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산타랠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산타랠리는 예상하시되 흥분하지 마시란 얘기를 제가 주례장창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보고, 그리고 국제 유가 시장을 보면서 일부러 뭔가 쟤네가 좀 꾹꾹 누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2월 12일 월요일 국제 유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예상이었고, 그 예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재료, 국제 유가 시장에서 나온 재료를 좀 먼저 보면은요,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의 러시아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자, 이건 뭡니까? 공급 차질 우려감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등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이것도 원유 공급 차질 우려죠. 무엇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이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빡쳐가지고 원유 생산 감축을 검토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문제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 제3위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유가 이슈가 이렇게까지 튀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국제 유가는 6거래일 연속 내리대고 하락했죠. 그래서 제가 7거래일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 러시아 공급 차질 우려 관련된 내용과 함께 새롭게 공급 차질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료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캐나다에서 텍사스 멕시코만 지역을 연결하는 송유관이 파열됐다. 이 파열 사태로 원유 시장은 하루에 60만 배럴 정도의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돈다방 미스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국제유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해드립니다. 여러분 국제유가는요 엄청 순수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유가가 너무 하락한다. 그러면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공급 차질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쪽 그 산유국 그 어디에서 총소리가 났대. 아이고야,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나면 어떡해. 공급 차질 우려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를 불거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송유관에 구멍을 내던가 아니면 송유관을 오염시켜서 야야야 송유관 오염돼서 안 돼. 이거 공급 못해.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끊어놓고 송유관 청소해야 돼. 이렇게 공급 차질 우려감을 일부러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는 수요를 자극하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래. 경기 좋아지면 국제유가 수요가 늘어날 거야. 그러면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물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또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공급 부분에서 산유국들이 감축을 한다, 감산을 한다, 뭐 이런 부분도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자, 반대로 국제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산유량을 늘린다. 그리고 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재료들을 보면 러시아 관련된 공급 차질 우려감에 지난주 금요일도 하락했습니다만 월요일은 새로운 송유관 파열 사태라는 문제를 하나 더 갖고 와서 7거래일 만에 국제유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쟤네들이요 산타랠리를 보낼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황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12월 12일 월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58%, S&P 500이 1.43%, 나스닥이 1.26% 상승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거의 뭐 2개가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와 올해 마지막 12월 FOMC 회의. 그러면 사실 이런 정도의 어떤 중요한 경제 지표와 이슈가 있으면요. 대부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소폭 하락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쓰죠. 소비자 물가 지표와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으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관망세로 인해서 하락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코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증시를 꾹꾹 누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산타 랠리는
예상하고 있지만 주린이들이 결코 만만하게 들이댈 수 없는 그런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일단 틀리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지표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예상해 드렸죠.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지표 10월에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문가들은 0.2%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얼만큼요? 0.4가 아니라 0.2니까 거의 반토막으로 둔화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는 10월에는 전년 대비 7.7% 상승을 했는데 13일 날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년 대비 7.3% 상승할 것이다. 즉 전월 대비도 마찬가지고 전년 대비도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지난주에는 그렇게 증시가 지지부진했느냐?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준 위원들이 증시가 좋으면,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빨리 오면 이놈의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상승하는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보다는 증시가 상승하면 이 어떤 경제 지표 중에 심리 지표들을 상승시키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소비를 늘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심리가 작동이 되고요. 그런 심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물론 연준 의원들은 12월 2일을 기준으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지만 시장 분위기는 그리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좋았다라고 포장하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계속할 거야 라고 시장이 협박을 하면서 증시를 꾹꾹 눌러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대비 7.3% 상승은 여전히 예상치입니다. 과연 시장에서 이제 발표되는 경제지표, 이 11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년 대비 7.3%보다 낮게 나오느냐 아니면 7.3%보다 높게 나오느냐 뭐 요 차이인데 만약에 7.3%보다 낮게 나온다면 혹은 7.3% 정도 나온다면 그리고 7.3% 정도 나오고 전월 대비 상승폭이 0.2가 아니라 더 많이 둔화된 것처럼 보인다면 12월 달 FOMC 회의에서는 어차피 지금 50bp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분명히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할 거기 때문에 또 하나 11월 30일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면서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가능성 높고요.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7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 중에 사실 가장 컸던 게 뭐냐면 국제 유가였습니다. 올해 1월 달에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일시적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잘못 본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풀렸던 그 유동성 그리고 제대로 다 회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더 많은 돈이 풀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유동성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자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자꾸 산타랠리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예상치는 지금 7.3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7.3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저는 이제 일명 제동거리라는 얘기를 하죠. 자, 11월 미국 가계는 1년 후 인플레이션이 5.2%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는요, 5.9를 예상했는데 지난 10월에 예상한 것보다 무려 0.7% 둔화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전년 대비 자꾸 표현하면서 지난번에 9월 달에는 8.2였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10월 달에는 7.7%로 둔화됐죠. 그런데 그 둔화 폭이 0.5%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심스럽게 한 7.0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둔화폭이 한 0.7% 정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0.1, 0.2 정도 둔화되다가 다시 반등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10월에 처음으로 9월 대비 9월에 대한 전년 대비 7.7%, 즉 0.5% 둔화됐는데 이번에는 그 둔화폭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한 0.7%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지표가 바로 미국 가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1년 후 인플레이션 둔화폭이더라고요. 뭐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7.3% 될 거야, 맞췄어, 못 맞췄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 방법은 7.3% 이상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야, 7.3% 이하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그 나올 만한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혜로운 투자자다라는 얘기 많이 해드리죠. 자, 그렇다면 7.3% 이하 나오면 땡큐고요. 7.3%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일단은 뭐 충격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요. 얘네들이 지금 센타랠리를 만들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7. 만약에 4%가 나왔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랬을 때 다행스럽게 전월 대비는 예상치 0.2%보다 더 많이 뭐 둔화됐다. 뭐 0.1%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봅니다. 뭐 여하튼 뚜껑은 열어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만약에 여러분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 7.3% 이상 나온다고 해서 뭐 당장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미국은요, 인플레이션보다 미국 경기 침체가 더 걱정입니다. 단지 그거를 투자자들에게 많이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자, 지금 전문가들은요, 주거비가 공식 지표의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미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경제는 시간차입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바로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죠. 주거비가 공식 지표의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꽤 높아져 있는데 주거비, 부동산 시장은 궁뎅이가 무거워서 금리 인상을 쉽게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시장과 금리 인상 차이에 갭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연준이 그 갭을 예상하지 않고 오직 그냥 인플레이션 수치만 단순히 본다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고 뻗팅길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요. 인플레이션 지표 안에는 주거비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요. 내년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전망은 이제 미쓰리가 얘기하는 경제는 시간차입니다라는 거와 좀 반하는 내용이죠. 자,
자, 어쨌든 뭐 전문가들 내용이나 늘 이렇게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주식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237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종목별로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 증시가 상승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약할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요. 뭐 주식시장은 심리라는 얘기는 있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뭐 차트도 망가뜨리고 분위기도 망가뜨리고 종목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직까지 개인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대국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화요일 증시는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설령 뭐 조금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CPI에 너무 긴장을 해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큰 상승 같은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뉴욕 증시는요, 소비자 물가지표와 FOMC 회의를 앞두고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같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힘든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밤에, 그래도 오늘 뭐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뭐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어쨌든 믿는 구석인 미국이 하락하지 않고 1%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FOMC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 물가지표 지표를 경계하는 그 분위기는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밤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표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오늘 진짜 차 조심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미끄럼 주의, 걸어 다니시는 분들, 걸어가는 거 조심조심, 그리고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